정확한 시간, 정확한 도장. 새벽 6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진다. 30년째 반복되는 습관이다. 장성주 57세. 시골과 도심 경계를 달리는 우체국 집배원이다. 무릎이 쑤신다. 관절염이 심해지고 있지만 참는다. 아내가 떠난 지 5년. 조카 하나만 믿고 살아가는 현실이다. 취업 준비하는 조카에게 패 끼치고 싶지 않다. 성주 아저씨, 오늘도 출근하세요? 단칸방에서 나오는 조카의 목소리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응, 가야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 오전 7시 31분. 정확히 이 시간에 첫 구역을 출발한다. 1분도 틀리지 않는다. 배달원에게 시간은 신뢰다. 신뢰를 잃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오늘도 강회장 댁이 특별 배달 구역 첫 번째다. 83세 고령자라 직접 대면 수령을 원칙으로 했다. 안전 확인도 되고 예의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상하다. 최근 몇 달 새 수령 도장이 바뀌었다. 예전엔 붉은 인주로 또렷하게 찍혔는데 요즘은 검은 펜으로 휘갈겨 쓴다. 도장 앞도 약하고 획이 떨린다. 회장님께서 직접 받으시나요? 네, 항상 그래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다. 우체통 측면에 붙은 오래된 스티커가 눈에 들어온다. 731번 전용 사서함. 평소엔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성주는 배달 가방을 정리하며 생각에 잠긴다. 30년 경험이 말하고 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이상한 등기. 문 앞에 섰을 때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내 서명 아니야. 강 회장의 목소리였다. 낮고 떨리는 음성이었다. 성주는 귀를 기울였다. 할아버지, 조용히 하세요. 다른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들인 것 같았다. 성주가 배를 누르자 서둘러 나온 것은 강 회장이 아니었다. 40대 남성이 문을 반만 열고 서 있었다. 등기 배달 왔습니다. 아, 네.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셔서요. 대리 수령으로 해주세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려 한다. 성주는 규정을 설명했지만 남성은 문을 더 좁게 열었다.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받을게요. 억지로 등기를 빼앗듯 받아갔다. 성주는 뒤돌아 나오면서 손등에 멍든 강 회장의 모습을 흘끗 봤다.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다. 가족들이 대리 수령을 고집했다. 성주를 문 밖에서 밀어내듯 했다. 그날 저녁 성주는 배달 가방을 정리하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등기 봉투 가장자리에 검은 인주 자국이 묻어 있었다. 그리고 작은 메모 조각. 라일락 12. 강 회장의 친필이었다. 평소 또박또박 쓰던 글씨체와 달리 급하게 휘갈긴 듯 했다. 성주는 메모를 주머니에 넣었다. 뭔가 중요한 단서 같았다. 검은 인주는 왜 사용했을까? 라일락 12는 무슨 의미일까? 라일락 12, 그리고 사라진 목소리. 강 회장이 며칠째 배달 확인에 나오지 않았다. 성주는 경비에게 물어봤다. 회장님 어디 계신가요? 병원에 입원하셨대요. 가족들이 그러던데. 하지만 성주는 의심스러웠다. 입원이라면 미리 연락이 왔어야 했다. 등기 배달이 밀려 있었기 때문이다. 동네 게시판에 이상한 기사가 붙어 있었다. 유언장 정리 완료라는 제목이었다. 강 회장 가족들이 낸 기사 같았다. 성주는 과거 배달 기록을 뒤져봤다. 강 회장이 일정 주기로 731번 사서함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특별한 우편물만 따로 받았던 것이다. 왜 사서함을 따로 썼을까? 성주는 궁금했다. 본인 앞으로 오는 우편을 왜 다른 곳에서 받았을까? 가족들 몰래 뭔가를 주고받았던 건 아닐까? 7시 31분 출발 시간. 731번 사서함. 그리고 라일락 12. 숫자들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다. 성주는 강회장댁 앞을 지나면서 2층 창문을 올려다봤다. 커튼이 꼼꼼히 쳐져 있었다. 평소와 달리 집 전체가 조용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어. 성주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다. 30년 경험이 만들어낸 감각이었다. 강 회장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 그리고 가족들이 그것을 숨기고 있다. 사서함 731. 미수령 등기를 처리하면서 성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강 회장 명의의 보안 봉투가 731번 사서함에만 출입했다는 기록이었다. 이상하네. 성주는 동료에게 조언을 구했다가 동네 시의원 보좌관 출신인 오지은을 떠올렸다. 과거 민원실 비리를 제보해준 인물이다. 성주에게 신세를 진 적이 있어 연락하기 편했다. 지은 씨, 좀 이상한 일이 있어서 연락했어요. 아, 성주 씨. 무슨 일이세요? 성주는 상황을 설명했다. 오지은은 탐사기자와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성주는 먼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다. 야간 근무 중에 성주는 우체국 로비에서 강 회장의 보관증 사본을 확인했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자신이 관리하던 등기 출납 대장의 메모를 살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강 회장의 필체로 쓰인 포스트잇 하나. 라일락 12 시계 뒤 731. 성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7시 31분은 자신의 출발 시간이었다. 731번은 사서함 번호였다. 그리고 라일락 12. 시계 뒤라니. 강 회장이 무언가를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가족들 몰래 증거를 남겨둔 게 아닐까? 성주는 다음 날 배달 계획을 세웠다. 강 회장 댁에 들어가 서재를 확인해야 했다. 위험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서재의 시계. 배달을 핑계로 강 회장 댁에 들어갔을 때 예상치 못한 인물을 만났다. 손녀 강다혜였다. 26세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최근 귀국했다고 했다. 할아버지가 어디 계신가요? 병원에 계세요. 그런데 이상해요. 가족들이 면회도 못하게 해요. 다혜도 집안 분위기에 의문을 품고 있었다. 성주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할아버지가 뭔가 남겨두신 것 같아요. 서재에 시계가 있나요? 네, 라일락 그림이 그려진 책장 옆에 진자 시계가 있어요. 둘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라일락 그림이 그려진 책등을 세어보니 12번째 권 뒤에 오래된 진자 시계가 있었다. 뒷판을 열어보세요. 다혜가 시계 뒷판을 열자 소형 금고가 나타났다. 그리고 작은 녹음기도 함께 있었다. 다이얼을 731로 맞춰보세요. 찰칵.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강 회장에 잡힐 유언장이 2개 들어있었다.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었다. 그리고 대리 서명과 지장 조작 정황을 담은 사진들. 인주와 손가락을 고정하는 클립까지 찍혀 있었다. 녹음기를 재생했다. 내 재산은 학대 없는 노년을 위해 쓰여야 한다. 가족들의 위임은 무효다. 나를 감금하고 서명을 강요한다. 강 회장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성주는 깨달았다. 자신이 핵심 증거의 유일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위험해졌다는 것도. 역풍, 유괴범 프레임. 다음 날 성주는 경찰서에 불려갔다. 강 회장 가족들이 침입,
절도, 유괴 미수로 고소했다는 것이었다. 저는 배달을 갔을 뿐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성주는 억울했다. 30년 성실히 일한 우체부를 범죄자로 만들고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등기 배달원을 가장한 사기꾼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성주의 사진까지 올라 있었다. 조카가 울면서 전화했다. 아저씨, 아르바이트 잘렸어요. 사장님이 뉴스 봤다고. 성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조카까지 피해를 보고 있었다. 경제적 압박이 몰려왔다. 그날 밤 다혜가 몰래 찾아왔다. 집에서 감금당하고 있어요. 핸드폰도 빼앗겼고요. 다혜는 겨우 빠져나와 성주에게 합류했다. 할아버지 녹음기를 경찰에 제출해요. 안 돼요. 증거 조작이라고 할 거예요. 성주는 결심했다. 자신의 무결성을 스스로 증명해야 했다. 우체국 내 CCTV 기록과 배달 경로 기록, 전자서명 로그를 모두 제출했다. 30년 경력이 증명해 줄 거야. 공론화, 도장과 시간의 증언. 오지은이 탐사기자 팀과 함께 나타났다. 이제 공론화할 때예요. 탐사팀은 체계적으로 증거를 정리했다. 등기 출납 대장의 날짜와 시간, 수령자 일치 여부를 분석했다. 인주와 지장압의 변화도 의학적 소견과 함께 치매 악용 정황으로 입증했다. 녹음 파일과 유언장 비교본이 공개되자 충격이 컸다. 위임이 무효인 사유가 명확했다. 성주 씨의 7시 31분 출발 습관과 GPS 로그가 결정적이었어요. 성주의 알리바이가 완벽하게 증명됐다. 조작 서류가 제출된 시간대에 성주는 다른 곳에서 배달 중이었다. 방송이 나가자 여론이 급격히 바뀌었다. 성실한 우체부를 모함한 가족들에 대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경찰은 사문서 위조, 특수폭행, 강요 혐의로 가족들을 수사하기 시작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는군요. 성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조카도 복직됐다. 30년 쌓아온 신뢰가 지켜졌다. 하지만 성주는 알고 있었다. 진짜 승부는 법정에서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체통에서 시작된 정의. 강 회장이 요양병원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명료한 정신으로 진술했다. 성주 씨가 나를 구해줬습니다. 다혜가 법정에서 증언했다. 할아버지의 학대 정황과 강요된 서명에 대해 상세히 말했다. 판결이 났다. 가족 전원 유죄. 조력한 사위 변호사도 법정 구속됐다. 강 회장의 최종 유언에 따라 재산은 라일락 731 재단으로 사회 환원됐다. 노인 학대 방지와 법률 지원, 치매 가족 돌봄을 위한 택시와 배송 지원이 주요 사업이었다. 성주는 재단의 시니어 안전 배송 총괄로 추대됐다. 정확한 시간, 정확한 도장을 사회적 안전망으로 확장해 보세요. 아침 7시 31분. 성주는 이제 요양원 우편을 첫 코스로 배달한다. 나는 평생 우편만 옮긴 줄 알았다. 성주는 배달 가방을 메며 생각했다. 사실은 진실을 옮기고 있었던 거구나. 강 회장이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성주도 살짝 손을 들어 인사한다. 정의는 때로 작은 우체통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성실한 한 사람의 용기로 완성된다.